압수수색이 또 무산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공주본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약 8시간 대치 끝에 불발, 비합본 서버 압수수색이 실패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이른바 내란 혐의의 수사가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광기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40년 지기,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광기적인 수사다.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건물로 출석하라라고 요구했고요. 거의 동시에 검찰은 날짜는 다릅니다만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 요구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적한 건데 수사기관 중복의 문제, 그리고 수사권의 문제, 위법 증거 수집의 문제 등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대통령 입장은 뭐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은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제 떠올리시잖아요. 그때와 비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야 국민이 알게 되는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전 국민이 생중계 보듯이 이미 다 보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아까 법리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썼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싶겠으나 국민의 직접 다 보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리 다툼의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현재도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도 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어떤 뭐 다른 어떤 국민을 분열시킨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에 대한 다시 한번 국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법적인 권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걸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문제는 법리 다툼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생중계보듯이 다 목도한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대체로 국민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앞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을 요구했습니다만 더 큰 책임 있는 자세로 그렇게 어떤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호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연루가 나오겠지만 자,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에서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둘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고 그 자리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경찰대 2기 출신의 경찰청 차장 출신의 박종준 차장을 이 경호처장이 임명했을까? 인사는 의도입니다.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서 동원하고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경찰 병력의 동원과 통제는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찰 출신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로 경호처장을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경호실이 무슨 이 자료 압수수색이나 이런 데 저런 식으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는 가서 무슨 이미 제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조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막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에게 나중에 이어질 수사 과정에서 결코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호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관저 안에 있는 이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변호인단도 현재 꾸렸습니다. 계엄도 위법이 아니고 내란죄 혐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강경 대응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제 전주혜 의원님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 여야가 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과연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어요. 변호인단의 입장인데 이건 내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정영진 변호사님께서도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여당에서는 계엄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위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내란 혐의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변호인단을 꾸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반란 수교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다. 대통령 본인이 법리적인 얘기죠. 헌재에 나가서 진술하실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전주혜 의원님, 판사 또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내란죄의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리돼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위헌성대로 판단을 하고 또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는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별도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란죄라는 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나게 할 목적,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폭동이라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 형법상 목적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중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 그래 위중교사가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중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지금 법원이 1심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 어떤 그런 내심의 의사라는 거는 그거는 법원이 봤을 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있어야 그동안에 저도 판사 시절에 유죄, 고의를 인정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정도의 고의가 고도의 증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란죄에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그런 고도의 증명이 이루어질 정도의 그러한 이제 확실한 그런 고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네네. 건데 이게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수사 중이라 지금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밝히느냐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엄 시도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란에 해당하느냐? 진행 중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란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니까 이건 바로 내란죄다. 이것은 여론재판이고요. 네. 이것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래도 이게 형법상의 이런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런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면에서 목적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데 이제 폭동에 대한 이러한 그 해석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폭동이라는 건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뭐 이렇게 어학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날 이루어진 것이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음식도 안 만들어졌는데 뭐 이것을 먹기도 전에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품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해서 당신이 바로 내란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저는 그거 볼 수는 없고 바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은
나중에 수사기관과 또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웅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뭐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그 검찰의 비상계엄 그 특수본의 고검장이 벌써 5분의 주요 종사자를 신병 확보를 했잖아요. 네네.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주요 종사자라고 하고 대통령을 이미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 우두머리라고 지정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이 사람들은 왜 잡혀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국방이 이만큼 위험한데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다 지금 그 특수전사령관까지 5명이 또 육군 참모총장도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 지금 그 앞에 말한 그 전주혜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의 논리가 다투볼 만하다면 그 사람들은 왜 거기 가 있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두 가지 하나가 일치된다면 빨리 어쨌든 검찰이 특수본대로 이건 여야의 주장의 문제나 변호인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국가 집행력이 집행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법원 발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도 이미 뭐 탄핵이든 뭐 수사든 간에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이렇게 버티기만 할 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2번 이상의 어떤 그 말하면 수사 협조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